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IBK 기업은행의 이소영 선수를 둘러싼 충격적인 부진 논란과 그 이면에 숨겨진 흐름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개막 직후부터 이어진 기록은 단순한 슬럼프라 보기 어려울 만큼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공격 성공률은 20%까지 떨어졌고 득점은 단 2경기 합산 5점이라는 믿기 힘든 숫자를 남겼습니다. 리시브 효율도 30.43%에 머물며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존재감을 잃어버린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소영은 GS 칼텍스 시절 챔피언 결정전 MVP까지 차지했던 선수였고 국가대표 레프트로서 코트의 분위기를 단숨에 바꿀 수 있는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에서는 그 시절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IBK가 21억 원이라는 초대형 계약을 안기며 팀의 중심을 맡겼던 이유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이 있고 빠른 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이번 시즌 초반 2경기에서 드러난 변화는 단순한 컨디션 저하가 아니라 공격 본능 자체가 흔들리는 듯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GS 칼텍스전에서는 5득점 공격 성공률 28%였지만 이어진 페퍼저축은행전에서는 0득점 공격 성공률 0%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프로 무대에서 거의 보기 어려운 수준이며 팀 공격 라인에서 사실상 역할을 잃어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코트에서 공을 강하게 밀어붙이기보다 리시브 후 수비로 빠지는 장면이 잦아지고 타이밍을 놓친 채 공을 넘기기만 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IBK는 이소영이 돌아온 만큼 리더십과 책임감을 보여주며 팀의 중심을 잡아주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흐름은 오히려 팀 내 경쟁을 스스로 더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팬들 사이에서도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으며 단순히 성적 부진을 넘어 선수의 자신감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소영이 어떤 선택과 변화를 보여줄지가 시즌 전체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IBK가 이 계약을 성공으로 만들 수 있을지 혹은 최악의 사례로 남을지는 앞으로의 경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소영의 부진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단순한 경기력 저하가 아니라 기록 전반이 장기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 공격 성공률이 25.49%로 떨어지며 이미 위기 신호가 감지됐지만 이번 시즌 개막과 동시에 그 수치는 20%까지 급락했습니다. 득점 또한 2경기 합산 5점에 그쳤고 이는 팀 내 주전 레프트가 기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IBK가 그녀에게 기대했던 역할은 확실한 결정력과 공격 전환을 이끄는 중심축이었지만 현재 수치는 그 기대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거 GS 칼텍스 시절 이소영은 아기용병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폭발적인 활약을 보여주며 챔피언 결정전 MVP까지 차지했습니다. 당시의 공격 성공률과 득점 패턴을 비교하면 지금의 상황은 더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리시브 효율 또한 30.43%에 머물며 안정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디그 수치가 준수하다고 해도 이는 공격수의 역할을 대체할 만큼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IBK가 21억 원을 투자한 이유는 수비 기여가 아니라 승부처에서 흐름을 뒤집는 결정력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두 번째 경기였던 페퍼저축은행전에서의 0득점 기록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프로 데뷔 이후 보기 드문 부진이며 컨디션 문제로 설명하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공격 시도 횟수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시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선택을 반복했다는 점입니다. 리시브 후 수비로 빠지는 장면이 많아지며 득점 기회가 자연스럽게 줄었고 이는 결국 팀 내 공격 라인에서 이소영의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IBK의 현재 공격 중심은 외국인 선수 빅토리아와 성장세가 뚜렷한 육서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은 그 사이에서 본래 맡아야 할 역할을 잃어가며 팀 내 경쟁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포지션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선수 본인의 경기 흐름과 자신감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과감하게 볼을 밀어붙이고 팀의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던 과거와 달리 지금의 이소영은 공을 넘기는 데 그치거나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 공격 흐름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팬들과 커뮤니티의 반응이 차갑게 돌아선 것도 이런 기록의 누적 때문입니다. 부상 후유증이라는 변명은 이미 설득력을 잃었고 21억 계약의 무게는 고스란히 선수의 부담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난 시즌이나 과거의 명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소영은
본인의 역할을 되찾아야 하는 절박한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이소영의 현재 상황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최근 경기력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기록의 흐름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하락세가 얼마나 길고 뚜렷하게 이어져 왔는지 한눈에 드러납니다. 2020년 공격 성공률 41.6%를 기록하며 리그 상위권 레프트로 평가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는 그 수치가 37.1%로 떨어졌고 2024년에는 25.4%까지 추락했습니다. 시즌 개막 직후 현재 기록된 20%라는 숫자는 단순한 개막 초반의 흔들림이라 보기엔 너무 가파른 하락입니다. 팬들이 우려하는 지점 역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건 일시적인 부진이 아니라 연속된 하락의 끝자락이라는 신호가 아니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소영이 GS 칼텍스 시절 쌓아올린 명성은 단단했습니다.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책임지는 멀티 자원, 리그 최고의 리시버 중 한 명, 그리고 결승전에서 분위기를 바꾸는 힘을 가진 대표적인 흐름 장악형 선수였습니다. 그녀가 챔피언 결정전 MVP를 차지하고 국가대표 레프트로 활약하던 당시에는 상대 블로커들이 이소영을 먼저 견제해야 할 정도로 존재감이 뚜렷했습니다. 하지만 IBK 이적 이후부터는 그 빛이 조금씩 흐려졌습니다. 특히 IBK가 21억 원이라는 초대형 계약을 안긴 이유는 단순히 기량 때문만이 아니라 이소영 이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팀이 흔들릴 때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경기의 흐름을 바꿔놓는 그 특유의 기질을 IBK는 간절히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에서는 이러한 영향력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공격에서의 소극성은 팀 전술에도 부담을 주고 있으며 리더로서의 존재감 역시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경기 도중 작게라도 팀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동작이 줄었고 코트 안팎에서 선수들을 이끄는 모습도 예전만큼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멘탈과 자신감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결과를 떠나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가 바로 주도권 상실입니다. 볼이 올라오는 순간 본능적으로 스윙을 가져가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판단을 주저하거나 공을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장면이 늘었습니다. 이는 팀뿐 아니라 선수 본인에게도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소극적인 선택을 반복하면 득점 기회는 더 줄어들고 자신감은 더욱 낮아지며 그 결과 기록은 더 악화되는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IBK 내부에서도 이소영이 팀 전술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입지는 좁아지고 있습니다. 공격 라인이 외국인 선수와 육소영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이소영의 역할 축소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팀이 전술을 바꾸더라도 그 중심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선수에게 매우 뼈아픈 현실입니다. 이런 변화는 팬들 사이에서도 논란을 키우고 있으며 과거의 존재감과 현재의 부진이 극명하게 대비되며 실망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소영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의 자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공격에서의 과감함과 리더로서의 영향력, 이 두 요소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21억 계약은 KOVO 역사에 남을 실패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팬들이 바라는 것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명성도 아닌, 단순한 변명도 아닌, 오직 코트 위에서 보여주는 반등의 결과입니다. 이소영의 경기력이 무너진 또 하나의 핵심 요인은 팀 전술 변화와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IBK는 이번 시즌 외국인 선수 빅토리아를 중심으로 한 공격 패턴을 강화했고, 여기에 성장세가 뚜렷한 육소영이 빠르게 비중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소영이 볼래 맡아야 할 공격 전환의 추격할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이는 선수 개인의 리듬과 자신감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습니다. 볼을 받아 공격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전술적 위치는 더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거라면 과감하게 시도했을 스파이크를 지금은 넘기거나 타이밍을 놓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팬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단순히 경기력 부진이 아니라 심리적 흔들림과 맞닿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부상 복귀 이후 스윙 스피드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지금의 문제는 그 이상입니다. 중요한 순간에서 본능적으로 스윙을 가져가야 하는 타이밍에 몸이 반응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은 자신감이 깊이 흔들린 선수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팬들은 이소영다운 플레이가 사라졌다. 예전에는 공이 오기만 하면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지금은 공을 피하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은 빠르게 퍼지고 있으며
IBK가 기대한 무게감 있는 베테랑 이미지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소영의 디그 성공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해서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수치는 오히려 공격수에게 요구되는 볼레의 역할이 약해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리시브나 수비에서 비중이 커질수록 공격 시도는 줄어들고 공격 구도에서 중심축을 잡아야 할 레프트가 수비에 더 치우치는 모습은 팀 전술에 혼란을 주기 쉽습니다. IBK가 그녀에게 21억 원을 투자한 이유는 리시브 요원 확보가 아니라 경기 흐름을 뒤집는 결정력을 기대했기 때문이며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을 때 팬들이 느끼는 실망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팀 내부에서도 이소영을 중심으로 전략을 짜기 어려워진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격 라인을 재정비해도 중심이 빅토리아와 육서영으로 향하고 경기를 바꿀 수 있는 순간에서 이소영이 전진하지 못하자 감독의 선택지는 제한됩니다. 이런 상황은 선수 본인에게도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21억의 무게가 오히려 플레이를 더 소극적으로 만들고 있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대로 가면 퇴출 수순 아니냐는 극단적인 여론까지 등장했고 IBK 역대 최악의 FA라는 불명예스러운 표현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소영은 여전히 경험과 기량을 갖춘 31살 레프트이고 리그에서 수많은 큰 경기를 치러온 베테랑입니다. 문제는 기록이 아니라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그 전환점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스스로 공격의 중심을 되찾기 위한 자신감 회복, 그리고 경기 중 결정적인 순간에서 주저하지 않는 선택이 이소영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변화입니다. IBK가 기대했던 영향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지금이 바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소영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부진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프로 선수에게 찾아오는 기복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 범위를 넘어 장기적인 신호로 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IBK는 이소영을 영입하며 팀의 중심축을 확실하게 맡길 계획이었고 21억이라는 금액은 그 기대치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흐름은 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과연 이 계약이 성공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구단 내부와 팬층 모두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어둡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떤 변화가 만들어지느냐입니다. 이소영은 여전히 리그 경험이 풍부하고 포스트 시즌의 큰 경기에서도 강한 면모를 보여온 선수입니다. 그녀가 가진 장점은 단순한 기술 수준을 넘어 경기 운영 능력과 흐름을 바꾸는 감각이라는 점입니다. 이 감각이 다시 살아난다면 IBK의 시즌 전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순간 스스로의 플레이를 어떻게 재정비하느냐입니다. 팬들이 바라는 것도 단순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명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코트 위 모습에서 변화를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신감 있는 스윙 한 방이면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말처럼 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성공을 통한 자신감 회복일 수 있습니다. 단 한 경기라도 이소영 본연의 리듬을 되찾는 순간이 나타난다면 지금의 논란은 충분히 반전될 수 있습니다. IBK 역시 이소영의 반등을 절실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공격 라인이 재정비되는 과정에서 베테랑 레프트의 안정감과 리더십은 팀의 구조를 단단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린 선수들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IBK의 특성상 경험 많은 레프트의 존재감은 단순한 기록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이소영이 다시 중심으로 돌아온다면 빅토리아와 육서영의 부담도 줄어들고 팀 전반의 밸런스가 살아나며 IBK의 시즌 전체를 바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시즌은 이소영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명성에 기대는 시기는 지났고 현재의 플레이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팬들은 변명을 원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원합니다. 팀은 역할 회복을 원하고 선수는 자신감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비로소 21억 계약은 다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소영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번 시즌은 그 답을 분명하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